음, 원숭이 두창 얘기가 자꾸 나오죠, 지금. 자, 발병 2달 만에 1만 2천 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WHO 2차 긴급 회의 예정이고, 이스라엘이 좀 만만찮아요. 누적 감염이 100건이래요. 그래서 백신 1만 회분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진단키트 관련이라든가 의료기기, 전체 제약바이오주에 이제 매기세를 쏠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일단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을 먼저 볼게요. 차트를 먼저 해석하는 게 좋아요. 뉴스는 알았으니까. 우리도 벌써 원숭이 두창 얘기 나온 지가 언제야, 그죠? 그런 원숭이 두창 이슈로 인해서 한번 떴잖아요, 그죠? 이렇게 쫙 떴잖아요, 이게. 원숭이 두창 이슈로 인해서. 눌림목을 줬죠. 쭉 주는데, 여기서 돌아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도 일단 뉴스가 떴는데, 그런 뉴스가 떴을 때 어디를 깨지 않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 미코바이오는 제가 분명히 어제 2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인데, 5일선 찍고 또 회복해졌죠. 그러니까 이렇 치면 내일도 역시나 5일선을 깨지 않은 선상에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위 두창 이슈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5일선 깨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5일선 깨지 않아야 이렇게 순간 이런 자리, 변곡점 자리죠. 17,000원까지 목표를 볼 수 있고, 장기적인 지표는 월봉에서는 저번에 밀렸을 때 지켜줄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고 올라갔어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올라갔고, 두봉에서도 역시 아직은 추세가 좋아요. 그래서 내일 같은 날 5일선 깨지 않는 자리 이런 들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5일선 지켜주고 있죠. 앞으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월봉에서는 5개선 돌파해주고 있죠. 이 월봉 5개선을 돌파해준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얼마냐면 정확히 7,944원이에요. 즉 8,000원대만 훼손하지 않으면 잘 뛸 수 있는데 딱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녹십자 MS도 보시게 되면 월봉의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가 아니거든요. 그게 낮은 위치에서 뛰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원수창으로 뛰었어요, 이 친구가. 자, 주봉에서 보면 5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1봉 보고 대응하는 게 좋아요. 내일 저는 원숭이 두창 이슈로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역시나 5일선 기준으로 칼대응하시면 돼요. 요건차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돼요. 제놀루션도 원숭이 두창 관련주인데 사실 제놀루션은 자, 월봉에서 20개선이 목표가가 됐거든요. 일찍긴 찍었어요. 근데 주봉에서 보니까 알려드렸죠. 20주선의 중요성. 잘 지켜주고 있어야 뛰는 거예요. 잘 지켜줬는데, 이런 타이밍을 일봉에서 매수면 타이밍 잡아야 되는데, 오늘 저점이 전에 최고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거놨거든요. 제가 딱 여기 찍고 나왔어요. 앞으로도 여기만 안 깨면 다시 한번 어느 수익 장까지 뛸 수가 있어요. 적게 올라온 친구는 아니에요. 10,000원에서 거의 15,400원까지 갔기 때문에 50%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깨지 않아 또 한번 정고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HK 이년도 마찬가지로, 그죠? 자, 목표가 5개선 딱 찍긴 찍었는데, 주봉에서 일단 20선거는 근처에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그래서 자리를 보니까, 대바닥인, 이게 이 친구가 최고 대바닥 37,300원인데, 37,000 얼마 찍고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일, 요때인데, 요때가 제일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아직도 올선 훼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올선 자리 같은데 훼손하지 않으면, 역시 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친구들 볼 때, 원수두창 관련 볼 때 꼭 원수두창만 보는 게 아니라 진단키트도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진단키트도 전체적으로 볼 건데, 진단키트가 적게 오른 친구가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좀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진단키트에 대한 그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원수두창이 많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항상 알려드렸던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젠큐릭스나 이런 걸 보려고 그래요. 자, 젠큐릭스는 아직 안 올랐죠. 아직 크게 안 올랐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완전 대바닥이에요. 물론 이전 바닥을 깨면 안 돼. 이전 바닥을 깨면 안 되고 주봉에서는 5선 위에 있어요. 자, 5선 회복해졌죠. 그러니까 5주선 가격이 9,000원이거든요. 9,000원만 깨지 않으면 이날 10% 갔기 때문에 또 한 번 뛸 수 있어요. 즉 오늘 21선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내일부터도 21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좀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CTC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다른 진단키트가 뛰거나 이럴 때 잘 못 뛴 친구거든요. 월봉에서 이치는 일단 낮아요. 많이 낮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이 돼서 한 번쯤 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지금 20원 장악해줬죠. 앞으로 5일선 20선만 깨지 않으면 CTC 바이오도 한두 번쯤은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어디까지 제 생각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서 대장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애들이 보통 보면 휴마시스라든가, 그죠? 수젠텍이라든가 오상자이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뛰면 이런 친구들이 더 빨라요. 실제 예를 들어 휴마시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휴마시스를 좀 보게 되면 이때 목표가를 뚫어버렸어요. 이거 이제 20개선을 돌파해줬고, 당연히 20개선 돌파해주면 좋다고 그랬죠.
자, 목표가를 뚫었고 날아갔습니다. 이전 고점 갈지 안 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휴먼시스를 사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 했죠. 이런 친구들이 우양을 한번 타게 되면 이러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고,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단타 이런 정도로 대응해야 되는데, 일봉에서 보게 되면 엄연히 5일선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라고 그랬죠. 내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일도 5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그 매수하는 게 맞는데, 지금 설명드린 젠큐리스나 시드시와이가 저런 친구보다 대장주가 아니에요. 이제 항상 꼴찌주기 때문에 뛸지 안 뛸지 큰 확신은 없지만 최소한 주식은 다른 친구보다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웰바이텍을 좀 보게 되면 웰바이오텍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월봉이 거의 대바닥을 치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 위에 이쁘게 올려놨죠. 지금 그러니까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거예요. 턴이 됐기 때문에 일봉에서 이렇게 21선을 훼손하지 않으면 이 친구도 엉뚱한 뉴스를 한번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앞으로 21선 같은 자리 깨지 않는 자리를 잘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좀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바디텍 매도도 진단키트 이슈가 뜨면서 크게 올라왔는데, 월봉에서 일단 첫 번째 목표가 20개선이에요. 얘를 뚫어줘야 휴마시스나 이런 친구들처럼 더 올라가요. 자, 엄연히 밑에서 보면 많이 올랐죠. 우리 이때부터 관심 갖고 있었고, 이때부터 코로나 확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이후는 쭉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5일선 같은 자리를 깨지 않아야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는 5일선 깼죠. 자, 이런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대신에 5일선보다 더 중요한 게 5개월선이에요. 오히려 5개월선 근처가 오면 제대로 추세를 유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어요.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6,320원이에요. 그러니까 6,320원까지 오는 주봉의 20선이 얼마냐면 6,270원이거든요. 6,300원대가 오게 되면 일봉에서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6,300원대가 올 수 있어요. 이런 자리가 오고 다음날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앞전에 이렇게 벌써 14%, 또 한 번 9%, 한 23%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어요. 이거 보시고. 대신에 눌린 목에 사야 되고. 진 시스템도 지금 떨어지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코로나 이슈로다가 뛰기 시작하게 이때인데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라도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깨지 않을 자리가 있어요. 2.5개선 훼손해졌죠.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주봉에서 밀리면 5선까지 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주선 가격이 9,790원이기 때문에 여기를 찍고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EDGC도 좋은 호재에서 잘 못 올라가죠. 이 친구는 좀 크게 올라온 친구는 아닌데 생각보다 좀 힘이 떨어져요. 파워가 떨어지고. 자, 월봉에서는 어머니 아직도 주식은 싸요. 주봉에서 보면 일단 5주선까지 밀 위험성은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일봉에서 굳이 매수하고 싶으면 내일 같은 날도 전혀 5일선 깨지 않는 자리 봐야 되고, 아무리 심하게 밀려도 이렇게 60일선하고 10일선이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요런 데를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저런 데 이탈하지 않고 찍고 돌아나갈 때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팜젠 사이언스가 잘 버텨주죠.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잠시만요. 잘 버텨주고 있고, 앞으로도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팜젠 사이언스도 5개월선을 뚫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가 좋은 거고, 자, 주봉에서도 이선 위에 있습니다. 물론 심하게 밀리면 20선 가격인 8,300원 여기 올 수 있거든요. 20선만 깨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도 엄연히 추세가 좋아요. 잘 살아있는데, 앞으로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여기 이제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심하게 밀렸을 때 여기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몇 번째 지켜주고 있는데, 만약에 일봉에서 밀렸을 때 이 자리가 왔다 찍고 돌아 나간다. 그건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가격은 이때 종가 저점 기준이니까 8,300원쯤 돼요. 이게 8,300원대 찍고 나간다거나 이러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타임이 되고, 오상자일 같은 친구는 만만치 않아요. 이제 이 친구를 여기서 보고 있었는데 그냥 상한가 갖고 날아갔는데, 오상 헬스케어 자회사가 하나 있죠. 그 진단키트 때문에 그래요. 역시나 아직은 주식은 싼 것 같지만 그래도 매물대 좀 막혀 있고, 자, 우리가 수급주선으로 알려진 가장 위험한 자리가 60주선이에요.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데, 이걸 못 들어주게 되면 반드시 5선 입수까지 밀려요. 자, 일봉에서 보면 사기가 애매하죠. 상한가 갔다 날아가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뭐 내일에도 다 날아갈 수 있긴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 생각이, 이거는 단타 단기 잘 하시는 분이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당분간 옆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딱 60선 뚫어줄 때가 좋아요. 이걸 오늘 잘 보여준 친구가 있는데, 이게 박셀바이오예요. 박셀바이오를 보면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간 친구죠.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멤버님들하고 우리가 장중 실방을 했는데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60주선이에요. 사실 이 친구의 최종 목표가는 좀 제가 높다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때 항상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그죠? 5개월선이 쫙 따라 올라오게 되고 항상 20개월선이 내가 위에 있게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뛰기 시작했을 때 5개월선을 돌파해주면 반드시 웬만하면 20개월선까지 파워풀하게 갈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를 가기 전에 저항선이 없으면 다행인데 아직 안 갔거든요. 근데 20개월선 목표가가 75,000원이에요. 75,000원이면 오늘의 상한가보다도 높아요. 상한가보다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잠시만요. 상한가가 높기 때문에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디서 막혔냐? 주봉 60주선에서 막혔어요. 우리가 보통 수급주선으로 알려진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60주선이거든요. 예, 수급주선을 60주선 막혔는데 이 자리를 오늘 장 후반에 뚫었어요. 뚫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박셀바이오의 60주선이 가격이 57,500원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도 57,500원만 훼손하지 않으면 일단 매물대가 약해요. 박셀바이오 하면 대단하거든요. 물리보신 분들이 여기 많은데 여기까지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순간 내일도 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거예요. 시간에 보니까 자꾸 올랐더라고요. 막판에 누군가 한 명이 아니라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1.20% 올라갔는데, 물론 1위타고 해서 내일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주식을 할 때는 어느 자리를 깨면 안 되고, 어느 자리를 돌파해 줄 때가 좋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상자이엘이 진짜 뛰기 위해서는 금방 박셀바이오처럼 반드시 60선을 뚫어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뚫어주고 나가더라도 훼손을 해버리면 떨어지죠. 이걸 돌파해주고 안착해줘야 되고, 예전에도 뚫었다가 깨지는 바에 또 뚫어졌죠. 즉, 60주선을 완벽하게 장악해줘야 그 이후에도 이렇게 주구장창 우상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60주선 기준으로 잘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걸 뚫어줄 때까지는 리스크가 있다. 생각해 보시고, 수젠텍은 60을 뚫어줬어요. 자, 수젠텍하고 오상자일이 틀린 건, 수젠텍은 7월 8일 뚫어주고 단 한 번도 23m를 안 오니까 그냥 올라갔죠. 그렇지만, 역시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수젠텍은 요렇게 20개선 위주로, 그죠? 20개선 가격이 17,200원대죠. 요거만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가깝게 대응할 때는 5일선이에요. 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순간 밀리면 확 밀려요. 여기서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못 사신 분들 요 고점 물려가지고, 이제 와서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죠. 종목을 얘기할 때 휴마시스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휴마시스를 예를 들면 진단키트가 좋아지고 매출이 좋아질 거야 뉴스가 뜨면서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올려가지고 이제 와서 여기서 진단키트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항상 뉴스가 뜰 때는 바닥권에서 뜨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수젠텍은 많이 올라온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물론 월봉 H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월봉 H는 낮은데 그래도 항상 대응을 잘 하시고 일봉에서 5일선 깨면 칼같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좋고, 자,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진단키트가 좀 불편한 게, 자리가 불편한 게, 조금 올라간 게 없어요. 거의 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일단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20개월선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간 거예요. 갔고, 주봉을 보면, 아까 알려드린 대로 오상자일처럼 딱 60주선에 막혀 있죠. 60주 1인 거예요. 이 수급주선이, 60주선인 수급주선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저걸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일봉에서는 여기가 되겠죠. 이런 자리 여기가 못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41선 즉 241선을 기준으로 지상자로 제가 나누라고 그랬죠.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기가 지상이 되고 그죠? 지상이 되고 여기가 지하가 됩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꽤 위치는 낮기 때문에 241선 기준으로 다시 지하권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또 한 번 뛸 수 있어요. 그래서 241선 가격이 8,699, 8,700원이니까 8,700원 같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시젠도 대단하죠. 예전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자, 우측산이죠. 지금 엄연히 우측산, 좌측산. 주식은 무조건 제가 좌측산에 산다 그랬죠. 그죠? 바닥에 사거나 좌측산에 사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고 일단 5개월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5개월선 가격이 43,500원대가 되고, 자, 주봉에서도 20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자, 일봉에서는, 이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이제 뚫어놓은 거거든요, 시젠이. 그러니까 시젠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벌써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 왼쪽에서 다 수익 많이 냈겠죠. 그죠? 설거지 했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닥권에 뛰는 건데, 요렇게 깨져야 할 자리 존재해요. 이 변곡점이거든요. 가격이 평균적으로 잡아도 43,800원대, 즉, 43,800원 이런 자리들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 거치고 또 한번 떼었을 때 역시나 지상에서 지하로 탈출하는 241선인 53,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SD바이오센스도 좀 애매하죠. 이 친구는 공매도가 좀 있긴 한데 일단 1차 목표가 찍었어요. 월봉 바닥에 있을 때 딱 5개선까지 가긴 가요. 지금 대체적으로 저 대바닥에 있는 애들이 다 5개선까지 찍으러 가거든요. 가는데 좀 애매하죠. 살자리가 애매해서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일단 수급일선은 60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물론 내일에도 뛸 수 있긴 하지만 항상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수익에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내동매매를 한다거나 물리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손실, 어디를 깨면 내가 손절하겠다라는 딱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60일선까지 밀릴 수 있고 5일선 깼기 때문에 내일 하루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잘 지켜보고 호가창이 변한다거나 진단키트가 이슈나 부각이 되면 요렇게 자꾸 맞고 떨어지는 자리 보이시죠? 요게 5개월선이에요. 여기를 뚫어야 더 가는 건데 여기 막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런 자리를 뚫어줄 때가 죄송합니다. 저런 자리를 뚫어줄 때가 제일 좋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요런 바닥권 이런 데 사는 게 좋아요. 자, 랩지노믹스에 대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월봉에서 보면, 일단 강력하게 시켜서 뚫었죠. 여기가 목표가예요, 여기가. 1700대 목표가가 되는데, 주봉, 일단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 저기 뚫어주는 걸 또 봐야 되겠죠. 주봉에서도 금방 알려드린 수젠텍이나 오상자일이 못 뚫어준 자리를, 레고캠 바이오는, 랩지노믹스는 뚫었어요. 즉, 주봉에서 60선을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절대 60선 훼손하면 안 돼요.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더 올라갈 수 있고,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 잡기 어렵죠. 자, 우리가 주식을 월봉하고 주봉하고 해서 다양한 차트라든가 이런 해석이 끝났으면 이런 걸 기준으로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딱 5일선이 되죠. 요거 깨 밀려요. 5일선 깨게 되면 심하게 밀리니까 5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맞고 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낮은 위치가 아니죠. 랩지노믹스 좋다고 할 때가 이때니까 지금 들어가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사야 돼요. 깨면 당연히 칼손절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자리도 아니에요. 물렸을 때 난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야. 이런 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5일선 기준으로 칼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엑세스바이오를 좀 볼까요? 역시나 엑세스바이오도 강한데, 자, 월봉에서 20개선 뚫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목표가가 좀 높아졌어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맞춘 사람도 신경 걸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20개선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하고 뛰면 일단 5개선까지 갈 수는 있어요. 27,000원까지는 갈 수 있고. 자, 주봉에서도 6선 뚫었죠. 그러니까 60선이라 이렇게 강력해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5일선 기준 대응 역시나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5일선을 깨게 되면 확 무너져요. 그래서 5일선 기준으로 대응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엑세스바이오도 제일 좋습니다. 휴먼시트 아까 설명드렸고, 자,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레고캠 바이오 이제 찍을 자리 찍었는데, 자, 잘 올라오다가 지켜줘야 될 20개선 딱 20선 지켜줬죠. 지금부터 생명일선인 21선만 안 깨면 좋아질 수 있고, 자, 월봉에서 5개선 올라탔죠. 그래서 순간 뛸 때 여기까지는 가요. 20개선까지 갈 수 있고, 지금 추세는 살아있는 거예요. 단지, 일봉에서 보면 21선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주봉에서 20선 깨는 거니까 추세가 그냥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일봉에서 봤을 때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21선 같은 자리를 잘 지켜줘야 돼요. 자, 미코바이오도 아까 설명드렸죠. 바이오니아는 다 좋긴 한데 이 친구도 이 추세는 틀어놨거든요. 20개선만 안 깨면 되는데 좀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애매해서 일본에 들어가려면 딱 5일선 같은데 힘들죠. 이런 친구도 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단타 단계 잘 하시는 분들은 좀 하셔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상황이 편하고 만만한 건 아니니까 좀 기존 대응 잘해서 하시는 게 좋고 21선, 20주선까지 밀려주면 좋은데 딱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자리가 없죠. 즉 내가 주식을 사려면 내가 등을 마음 편하게 누울 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자리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단기 단타를 센스 있게 잘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떨어졌죠, 시간에. 자, 제노포커스는 그날 다 급등하고 있긴 있거든요. 월봉 이치가 원체 낮았기 때문에 20개선 찍어준 건데, 자, 주봉에서 앞으로 2선만 안 떨어지면 돼요. 안 떨어지면 되고, 자, 일봉에서는 5일선만 안 깨면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저점을 회복해줄 때가 매수 타임이고, 단기로 대응했으면 오늘 8, 9% 먹고 파는 거죠. 뭐,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모르겠는데,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제일 맞아요. 자, 인트론 바이오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인트론 바이오가 헤드에도 너무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인트론 바이오 같은 친구는 괜찮아요. 자, 이때가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만큼 주식이 떨어졌으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죠. 주봉을 보면 추세 틀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인트론 바이오 같은 애들이 잘하면 뛸 수 있어요. 5주선 기준으로 1,800원만 안 깨면 되고 일봉에서 오늘 살짝 뛰었죠. 오늘 6%대니까 내일도 역시나
5일선만 안 깨면 오늘 6%뛴 걸 잡아먹고 더 뛸 수 있어요. 즉 62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인트론 바이오는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자, 파미셀도 원수유창 관련주에서 연결 잘 돼 있는데 일단 위치는 낮아요.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주봉에서 5선 지점 위에 있죠.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5일선 근처 자리나 이전 저점 이런 데 21선 기준 이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앤디포스가 눌림 목주만 보자 해서 보고 있었는데 자, 월봉에서 보면 위치는 낮아요. 위치는 낮고 주봉에서는 추세 틀어놨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면 일봉에서 옆으로 가면 며칠 기간이 있죠. 이런 자리만 있다면 한번 들어갈 만해요. 앞전에 한 19% 떼었고 이날도 한 9% 떼었거든요. 저점이 7,110원이니까 7,100원이나 이런 데가 오면 5일선 깼다가 10선 찍고 나갈 때 이런 데 앤디포스도 좀 매수해 볼 만합니다. 녹십자에서도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자, 일동제약은 월봉에서 엄연히 높아요. 많이 높고 자, 왼쪽 산에 있다가 오른쪽 산에서 깨지 않아야 될 이식껴서 안 찌개고 있고 지금부터 다시 5개선 해소하면 안 돼요. 즉 내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크게 수익 내고 우하향하다가 다시 설거지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이슈를 받긴 하는데 아무리 이슈를 받아도 역시 5개선 깨면 안 되고 시간이 좀 밀렸더라고요. 그죠? 자, 전고점 갈지 안 갈지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주봉에서도 역시 목표가를 거의 찍었기 때문에 20주선이라든가 일봉에서 5일선 깨면 안 된다. 이런 매수하더라도 이런 데서 매수하고 얼른 깨면 얼른 손절하는 이런 좀 대응이 칼 같은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숭이두창 관련해서 진단키트나 이런 친구들은 살펴보냐면 당연히 그죠? 코로나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원숭이두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의료기기 관련주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는데 메가이시스라든가 메디아나 같은 친구들이 월봉에서 그죠? 5개월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라고 그랬죠. 5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오늘 5일선 지켜주고 올라갔고 아직도 좀 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메가 CS 같은 경우도 5일선 깨지 않는 다시 매수가 꾸준히 우상할 수 있어요. 그럼 메디아나도 마찬가지예요. 메디아나도 딱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일단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돼서 이렇게 241선까지 갈 수 있어요. 두 친구 다 아직 지상에서 지하로 가는 240선까지 못 갔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다 저런 데 갈 수 있어요. 유유제약도 마찬가지고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제가 새벽에 영상 올려드렸는데 아직 예전에 알려드렸죠. 자, 원격 의료가 안 날라갔기 때문에 제가 원격 의료를 잘 보고 계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다 떴거든요. 거꾸로 뭔 얘기냐면 아직 의료기기 관련주가 안 날라갔어요. 크게 올라간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 이제 날라갔기 때문에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고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아직 안 날라갔기 때문에 5일선 기준 같은 데서 잘 대응해 보면 또 의료기기 관련주가 순간 다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관련주는 제가 재생 목록에 자세히 올려드렸고 의료기기 관련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재생 목록 가시면 돼요. 가끔 재생 목록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 알려드리면 제 채널 홈에 가시면 나와라. 자기 재생 목록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실방 영상 모음도 있고 또 HLB 그룹주들도 있고 전기차도 모아놨고 이게 치료제 의료기관 여기 있죠. 이거 누르시면 다 나와요. 나오니까 거기서 의료기 관련주가 궁금하다 그럼 보시면 되고 또 멤버님들은 이렇게 항상 실방 장중에 실방 가능하니까 참여 가능하니까 근간에 그래도 새로 들어오신 멤버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신 멤버님들은 1시쯤에 제가 1시나 1시 15분에 꼭 실방을 해야 장중 실방이 생각보다 중요해서 하니까 꼭 참석하시고 이 영상 끝나면 되게 노란 썸네일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띄워드리면 보통 8시쯤에 시작하거든요. 그럼 8시에 이 노란, 이건 어제 거고, 노란 썸네일이 뜨면, 참석해 주시면 되고, 장 전에도 모여요. 장 전에도 모이니까 이렇게 장 전에 참석해 주시면 장 시작하기 전에 또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런 걸 확인하고 같이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